안녕하세요. 차우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해볼 거냐면 바람필 사람의 관상은 과연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상이란 게 선천적인 기질에 타고기도 하지만 후천적으로 변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일부분만 보고 전체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인 관상부터 해서 뭐 심상, 행동거지, 골상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은 재미로만 봐주시는 수준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그 관상 해석의 정석이라는 책하고 관상, 운명은 타고나는 것인가 라는 그 책을 바탕으로 제가 공부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중국인이 쓴 책이고 하나는 일본인이 쓴 책인데 그걸 토대로 간단하게 좀 책을 살펴보고 있는 상태고요. 그 책 중에서도 관상 해석의 정석이라는 책을 주로 발췌를 해서 제 나름의 해석을 덧붙인 영상입니다. 만약에 다른 의견이 있으시거나 아니면은 뭔가 추천하고 싶은 다른 도서가 있으시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바로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삐로롱.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책에는 이런 얼굴이 바람피는 얼굴이다 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다만 책에 기재된 그 해석을 바탕으로 제 나름의 의견을 덧붙였을 때 이거는 바람필 수 있는 상인 것 같다 라는 부분들을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로 눈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눈은 도안이라고 있어요. 그 도안이 뭐냐면은 여러분들 뭐 도화살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연예인이나 뭐 무당이나 뭐 이게 이성한테 인기가 많고 관심을 많이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의 운명을 도화살이라고 하는데 거기 나오는 도화를 그대로 따온 그 도화안이 있습니다. 그 도화안은 뭐냐면 이렇게 웃는 상이에요. 눈웃음기 있는 그런 눈을 도안이라고 하는데 그런 눈에 눈동자가 굉장히 짙고 그 다음에 이제 수분이 많은 것처럼 촉촉하면 그걸 도안이라고 해요. 그런 눈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 생식, 성에 관련된 부분이 수의 기운을 많이 타고 있기 때문에 눈이 촉촉하면 그런 부분이 강하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도안을 가진 분들이 이성한테 인기가 많다 보니까 좀 흔들릴 수 있다. 약간 이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는 요즘 시대에는 아무래도 연예인들이라든가 뭐 1인 미디어라든가 그런 분들이 많다 보니까 도안을 반드시 나쁘게만 해석할 수는 없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은 음양아입니다. 소위 말해서 짝눈이죠. 일단 짝눈 같은 경우에는 겉으로는 바른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품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눈이 원숭이 눈을 닮은 후안이나 용의 눈을 닮은 용안이나 뭐 소의 눈을 닮은 우환이나 그런 눈과 합쳐지면 조금 다르게 해석이 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겉과 속이 다를 때 음양안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짝눈을 가진 사람은 바람둥이다 그런 게 다 여기서 기인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처첩궁과 남녀궁이에요. 그거는 어디를 얘기하냐면 처첩궁은 여기 어미하고 간문 여기 눈 옆에를 통틀어서 처첩궁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눈 밑에 와잠하고 누당 요거를 합친 곳을 남녀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처첩궁 같은 경우에는 결혼에 대한 걸 보고 남녀궁 같은 경우에는 연애나 자식 쪽을 본다고 해요. 그래서 이쪽 눈 옆이 이쪽이 이제 탁하거나 흠집이 있거나 조금 이렇게 주름이 안 좋게 져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배우자 운이 박하다 라고 이제 해석을 하게 되고 만약에 여기에 청색을 띠고 있으면은 그 청색을 띈 사람의 배우자가 바람을 피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남녀공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뭐 점이 있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주름이 보기 좋지 않게 그렇게 나 있으면은 좀 연애나 자식 쪽 운이 박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이쪽에 색이 많이 탁할 경우에는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음란한 성생활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뭐 요새는 뭐 좀 피곤한 일도 많고 그리고 뭐 비염도 굉장히 좀 흔하다 보니까 다크서클이 짙는 게 굉장히 좀 흔한 일이지만은 한의학 쪽에서 이렇게 이쪽이 탁해지면은 그렇게 좀 성기능이 무리를 한 것으로 파악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근데 저는 이제는 한의학 쪽은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는 드리지 못하지만 이 책에는 한의학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귀인데요. 귀가 이렇게 얼굴 전체로 봤을 때 뒤쪽에 붙어 있으면 감성적인 편이고 앞쪽에 붙어 있으면 이성적인 편이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바람이라는 거는
이성적일 때보다 감성에 흔들려서 바람을 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귀가 앞쪽보다는 뒤쪽에 붙어 있을 때 조금 더 바람필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번 콘텐츠에 좀 포함을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입술인데요. 입술 중에서도 하순구라는 입술이 있습니다. 그 하순구는 아랫입술이 윗입술보다 두꺼운 형태를 얘기를 해요. 그런 입술 같은 경우에는 이기적이고 반항적이면서 전직을 자주 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뭐냐면 뭔가 지금 현재에 만족하지 못하고 계속 반항적인 마음을 보인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직을 자주 한다는 건 한 직장에 오래 머물지 못하고 계속 이직을 한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에도 약간 좀 바람의 의미로 표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도 그냥 참고 삼아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턱입니다. 턱 같은 경우에는 얼굴의 3정, 상정, 중정, 하정 중에서 이제 하정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데 이 하정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뭐 아랫사람이라든가 땅이라든가 아니면 말년의 복, 뭐 자식, 복 이런 거를 좀 관장을 해요. 그래서 이제는 하정이 발달하지 못하게 되면 이런 것들의 운이 박하다라고 이제 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는 턱이 발달하지 않아서 자식복이 박하다라는 거는 자식한테 효도를 받지 못한다든가 아니면 자식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 라는 걸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자식한테 효도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외도로 인해서 자식한테 존경을 못 받는 것도 여기에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예외는 있겠지만 잘 생각해보면 뭐 동글동글한 사람보다는 진짜 얄싸하고 뾰족한 턱을 가진 사람이 조금 더 좀 인기가 많고 그리고 타인에 대한 관심이나 사랑을 좀 더 갈구하는 경향이 좀 더 있는 그런 뭐 SNS나 그런 거 봤을 때 좀 그런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좀 타당한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어플을 할 때도 우리가 사진 잘 나오게 보이게 하려면 여기 턱을 다 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포함을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그 바람피는 상, 바람필상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아직까지 뭐 전문적으로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책과 영상을 통해서 조금씩 습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책에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좀 약간 제 해석을 가미해 좀 만들어 본 거고요. 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관상이란 게 이제 한 곳만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보고 분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답이 아니라 조금은 재미로만 봐주시면 좋겠다는 거 다시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뾰로롱.